반갑습니다. 이투스 오승준 수리논술팀 박진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울산대 의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이 네 과목, 이 네 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그리고 한국사도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근데 이때 과탐은 두 과목 평균으로 반영이 되는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버림을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건 1등급으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학력 기준 4합 5.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한국사도 4등급 이내여야 된다. 반영 비율은 논술 60, 학생부 40, 6대4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해서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논술이 600점 만점, 학생부가 400점 만점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학생부를 되게 많이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40%니까 적은 건 아니죠. 적진 않지만 어떤 이 학생부 등급별 점수 차이가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한 학교예요. 이제 학교에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 표를 뭐 모두 이제 가져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랐어요. 1등급 초반, 2등급 초반, 3등급 초반, 4등급 초반. 그래서 여기 상위권, 여기 초반, 1, 2, 3등급, 1, 2, 3, 4등급은 상당히 이제 촘촘하게 이제 점수 배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5등급부터는 5등급부터 5등급 중반, 6등급부터 6등급 중반, 7등급, 8등급 크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1등급 초반이 400점 만점, 2등급 초반은 397.5. 그럼 2.5점 감점인 건데 이 1000점 만점에서 2.5점이라는 거는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0.25점인 거예요. 0.25점. 상당히 작은 점수라는 거 알 수 있고 3등급 초반, 3등급 초반도 5점 감점처럼 보이지만 100점 만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0.5점. 100점 만점이 0.5점이라면은 크지 않은 점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논술 뒤집을 수 있고 4등급 초반도 마찬가지고 5등급 초중반은 378점. 22점 감점인 것 같지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2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부담스럽지 않은 감점폭이에요. 왜냐? 이 감점폭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울산대 의대가 문제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쓰면 그냥 완전히 싹 다 뒤집을 수 있는 점수라서 수학이랑 뭐 의학 논술 자신 있는 학생들은 써보는 거 추천하고요. 요게 이제 작년에 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예요.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합격생의 이거인 건데 최고가 1.00. 최고 제일 좋은 애가 1.00이고 최저가 5.22 등급이에요. 5.22 등급 어디 여기 들어가는 등급인데 논술 조금 더 잘 봐서 이제 합격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영 비율은 40%여서 조금 많이 반영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40%면 적은 건 아닌데 거의 이제 감점 폭이 작은 편에 속하니까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수학이랑 의학 논술 자신 있는 학생들 이제 쓰도록 하시고요. 요거는 시험 구성인데 울산대 의예는 이제 수리 논술만 치는 게 아니라 의학 논술이라고 해서 의학 논술도 치는 학교죠. 근데 이게 배점이 1대1이에요. 300점, 300점. 의학 논술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보통은 이제 수리 논술이 조금 더 점수가 수학 과학 치는 학교들은 수학이 조금 더 이제 비중이 커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300점, 300점. 의학 논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시간은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쳐요. 150분이니까 2시간 반인데 뭐 시간이 나눠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영역 구분 없이 그냥 주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시간 분배. 울산대의 어떤 포인트가 시간 분배 진짜 중요하니까 요거 시간 분배 잘 하도록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입학생 성적. 물론 선생님은 이제 의학 논술은 잘 몰라요. 의학 논술은 잘 모르는데 수리 논술을 딱 보고 아 이거 어렵다. 학생들이 풀기 쉽지 않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거 입학생 성적이 제일 시험 잘 본 애가 368점. 그리고 이제 최저 점수가 304점. 최저가 304점이라는 거는 두 개 합치면 600점. 절반보다 조금 더 잘 본 거고 얘도 뭐 얘는 이제 절반보다 조금 더 잘 보긴 했지만 거의 이제 둘 다 이제 400점을 넘는 학생이 없는 제일 잘 봐도 368점이다. 요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냐면
울산대 의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학생들이 나는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문제가 좀 어렵고 시간 안에 이걸 좀 다 못 풀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합격생 평균을 보면서 역시 어려웠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한 이 정도. 요 문제 맞으면 이제 되겠구나. 라고 이제 역산하도록 하세요. 자, 울산대 의대는 점수만 봐도 알겠지만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그 중에서도 진짜 우수한 학생들이 붙는데 요 점수 받으면 붙는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인데 올해 기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하 안 해도 상관없고요. 기하 말고 다른 파트에서 나오나 보죠. 어쨌든 기하가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 시험은 수능 친 그 주에 토요일 치고, 시험은 9시 반부터 2시간 반, 수험생은 9시까지 입실. 그리고 고사 장소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서울 오금 중학교랑 서울 오금 고등학교, 여기서 시험을 친다고 해요. 이거 잘 보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워요. 그걸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인 건데, 또 그냥 어려운데 그냥 수능 범위에 있는 걸 꼬아서 내놨느냐, 그거랑은 좀 달라요. 본인이 평소에 공부하던 그 수능 수학과 조금 결이 다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능 공부만으로는 대비하기 힘든 학교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수능 공부만으로 내가 평소에 했던 공부랑 좀 결이 다르다고? 기출문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학교예요. 기출 분석이. 요거 기출 분석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이랑 의학 논술이 아까 전에 그 합격자 평균이 이제 절반보다 조금 더 이제 맞은 그 점수잖아요. 그거인 이유가 문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그 시간 안에 풀기에 좀 문제 양이 빡빡해요. 보통 우리가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학교는 그거 두 개 다 해요. 시간도 빡빡하고 문제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상당히 중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수업할 때 의학 논술을 일단 먼저 풀고 수리 논술을 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의학 논술도 시간 분배는 75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의학 논술에 딱 75분. 의학 논술도 75분 빡빡해요. 그래서 의학 논술 이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잘 분배해서 수리 논술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문제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운데 개 중에 상대적으로 평이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대 의대 정도 쓰는 그 정도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잘 풀만한 문제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제 몇 개가 이제 좀 어려운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골라내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을 좀 골라내서 그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그 순서대로 이제 푸는 게 중요하고요. 전반적으로 문제는 3개에서 4개 정도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때 소문항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딱딱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그럼 소문항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소문항이 있다. 그러면 거기 뒤에 있는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소문항이 1번에 1번, 1번에 2번인데 그 문제들이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랑 꼭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한 몇 개는 이제 그냥 크게 독립적으로 나오고, 이제 몇 개는 소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문항으로 이루어진 게 쉽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구조 추론하도록 하시고요. 그럼 몇 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작년 20년도 기출 문제고, 이 밑에 있는 게 재작년 19년도 기출 문제예요. 생긴 거 읽어만 봐도 수능이랑은 다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우선 위에 있는 거는 이런 걸 만족하는 다항식 px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이시오. 밑에 있는 거는 얘가 오차 이하인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시오. 상당히 문제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요거 귀류법 쓰는 거죠. 귀류법.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 보여라. 귀류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리고 얘가 소순위, 정순위, 여기도 소순위, 정순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보통 수능 공부할 때 이런
식의 문제는 접해보진 않았을 텐데 이가 어찌 보면 정수론, 정수 파트, 소순위, 정순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수능이랑 달라요. 수능이랑 완전 다르고 요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로 어떻게 공부하느냐? 기출 분석하시면 돼요. 기출 분석할 때 얘가 소수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끌고 나가야겠구나. 얘가 지금 없음을 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귀류법으로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게 지금 연속 2개년, 연속 2년, 작년, 재작년 다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 꼭 보도록 하시고요. 요거 수능이랑 완전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도 울산대 의대 문제인데 보면은 뭐 블라블라 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X가 오직 3개뿐임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보고 그래프 그리면 X가 3개인 게 딱 눈에 보여요. 바로 눈에 보여요. 3개인 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 그 3개인 거를 설명하래요. 왜 3개밖에 존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딱 보고 3개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설명하라는 건가? 이거는 증명 문제예요. 증명 문제. 보통 우리가 익숙한 거는 어떤 식을 세워서 답을 이끌어내는 게 익숙하다라면 얘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를 보여야 되지? 증명 연습하셔야 돼요. 증명 연습. 이런 식의 증명 연습. 보이라는데 뭐 어디까지 보여야 하는가? 그거 중요하고 얘는 이제 얘가 2-1번 문제, 얘가 2-2번 문제. 그럼 요 2-2번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끌고 와서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응용하거나 해서 푸는 문제예요. 소문항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문제로 내야 되는 거를 뭐 쪼개서 냈다라든지 뭐 앞에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살짝 응용시켜서 한 번 더 뭔가를 해결하는 거 보고 싶다라든지 할 때 내는 거기 때문에 소문항 있는 경우는 이어서 생각하도록 하세요. 또 요거는 이제 작년 건데 얘도 이제 3-1번이랑 3-2번이랑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거 이제 3-2번이 이제 난이도가 이제 상당한 문제인데 요거를 풀 때 독립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3-1번을 풀고 얘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뭐 선생님 그 강의 들었으면은 이제 알겠는데 발상 자체가 특이해요. 평소에 하던 그런 발상이랑 조금 다른 그런 결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울산대 의대는 난이도가 상당하고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고 발상도 평소에 자주 하던 그 수능 수학 공부하듯이 했던 그거랑은 약간 결이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 분석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